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자식을 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한 부모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남성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너무 허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찍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자고 말이에요. 20살에 아내와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2년 후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정말 예쁘고 소중한 내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번 돈은 쥐꼬리만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아내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함께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부터 과외를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뭐든지 다른 집 아이들 하는 건 우리 아이들도 시켜줬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사교육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수학 과외, 영어 과외, 국어 과외에 피아노, 태권도까지 한 달 사교육비가 제 월급보다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서 종합반, 단과반, 개인 과외까지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좋은 대학에 가야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옷도 몇 년씩 같은 걸 입었어요. 여행은 아예 엄두도 못 냈고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서울 시내 괜찮은 대학이었거든요. 그런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학기에 30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었어요. 게다가 생활비까지 대주려니 부담이 컸습니다. 둘째 딸도 대학에 들어가면서 지출이 2배가 됐어요. 두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려니 저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자금 대출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반 대출까지 받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MT 비용, 동아리 활동비, 어학연수비, 자격증 시험비 등등 요구하는 대로 다 대줬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첫째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룸 비용 등을 대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줬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동안 들인 돈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딸은 대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더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겠다는 건데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원 등록금까지 대주면서 정말 빠듯하게 살았지만 자식 교육에는 아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0여 년을 아이들 교육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노후 준비라는 것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매달 벌어오는 돈은 모두 아이들에게 들어갔거든요. 드디어 첫째 아들이 취업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었거든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결혼 자금이 문제였어요. 전세 자금 2억, 결혼식 비용 3천만 원,
신혼여행비 500만 원, 혼수 준비비 1천만 원 등등 총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던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아서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둘째 딸도 2년 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큰 돈이 필요했어요.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서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정리하고 딸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나니 우리가 살 집이 없어졌어요. 결국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우리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하는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야 이제 나이도 많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식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자녀 모두 결혼 후에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 육아용품비, 분유가, 기저귀값 등을 도와달라고 했어요. 둘째 딸은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도와달라고 하고요. 이미 우리에게는 남는 돈이 없었는데도 자식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외면할 수 없었어요. 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가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0대 후반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초기였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월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부담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내도 갱년기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는데 우리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60이 넘어서는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 일도 나이가 많다고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경비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수술비가 1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빚 때문에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빠, 지금 우리도 애 키우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은 아빠 미안해요. 우리도 지금 집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여유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제가 어려울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살던 전세집 보증금을 빼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회복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더욱 어려워졌어요. 병원비, 약가, 월세까지 부담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 아이들의 태도였어요. 제가 수술 받을 때도 병원에 한 번씩 얼굴만 비치고 가더라고요. 회복하는 동안에도 안부 전화조차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 만나면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라고 묻긴 하지만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정말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아내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우리가 어려울 때는 외면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을 정리해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저는 경비일로 월 120만 원 정도 벌고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해서 월 80만 원 정도 벌어요. 월 수입이 200만 원인데 월세 6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병원비 40만 원,
약값 20만 원 등을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가끔 급한 일이 생기면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아이들은 어떤가요? 첫째 아들은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도 학원 보내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새 차도 샀더라고요. 둘째 딸도 비슷한 수준으로 잘 살고 있고요. 가끔 SNS에서 아이들 근황을 보면 정말 씁쓸해요. 좋은 음식 먹고 여행 다니고 아이들 좋은 옷 입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준 것들이 전혀 고맙지 않나 싶어서요.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조금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다 퍼줬던 것을 말이에요. 자식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줘야 했나 싶어요. 특히 결혼 자금까지 다 대준 게 후회됩니다. 집을 팔면서까지 대줄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때 절반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게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자책하게 돼요. 왜 그때 조금이라도 우리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들 말을 다 들어줬을까? 이런 후회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명절에 용돈이라며 10만 원씩 주는 게 전부예요. 한 달 병원비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가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볼까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거절당한 상황에서 또다시 부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연락하면 돈 이야기를 하게 될까봐 피하게 되더라고요. 손자들 보고 싶어도 선뜻 보자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부모들이 너무 자식 위주로 살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독립시키고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지 못한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어려운 일은 대신 해결해주다 보니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반대로 부모가 어려울 때는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지 못한 것도 후회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나 싶어요. 요즘은 정부에서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같은 걸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병원비도 안 되는 돈이죠. 노인 일자리도 대부분 임시직이고 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걸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결국 개인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할 텐데 64세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배울 것도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작은 분식집 정도라면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자본금인데 대출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막막해요.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서 작은 농사라도 지으면서 살까도 생각해 봅니다. 도시보다는 생활비가 적게 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병원 다니기도 불편하고 아이들과도 더 멀어질 텐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가장 속상한 것은 손자들을 제대로 봐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손자들 학원비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예뻐해 주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손자들이 저를 찾지도 않아요. 할아버지가 가난하다는 걸 아는 건지
아니면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아이들과 완전히 멀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요. 지금도 연락이 뜸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원해질 것 같거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요. 아내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같이 우울해지곤 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식들 결혼시켜주느라 집까지 판 친구, 자식 사업자금 대주느라 퇴직금 다 날린 친구,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아요. 반면에 자식들과 선을 그으면서 산 친구들은 노후가 훨씬 여유로워 보여요. 자기들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들이 현명했던 것 같아요. 젊은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식 사랑은 좋지만 본인들 노후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퍼주면 나중에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 도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특히 결혼자금 같은 큰 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도와주더라도 적정선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도와야 해요. 집을 팔면서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독립심과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길러줘야 합니다. 뭐든지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제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소중하지만 부부의 노후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부모들에게는 균형 잡힌 자식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연자분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정작 본인이 어려울 때는 외면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우실지 말이에요. 먼저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뒷바라지해 주신 그 마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감정이니까요. 다만 그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경험은 오늘날 많은 한국 부모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식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인해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나이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과 사교육 문화, 그리고 결혼 비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게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연자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이들과의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당장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우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부모의 현실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대화를 할 때는 원망이나 비난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가족으로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식보다는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생활비 절약 방안을 찾아보세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는 LH나 SH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소득 수준에 따라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셋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인 복지 제도가 있어요. 의료비 지원, 일자리 지원, 주거비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약에 도움이 될 거예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활용해보세요. 다섯째,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세요. 사연자분께서 고려하고 계신 작은 식당 창업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분식점이나 반찬가게 등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과 함께 품앗이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일곱째,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덟째, 정신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세요. 아내분의 우울증 치료도 중요하고 사연자분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너뜨리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의 경험은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한 단면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입니다. 사교육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아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결혼 비용입니다. 전세금,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등등 결혼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니 부모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족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등이 있긴 하지만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입니다. 기성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젊은 세대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효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약해졌어요.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약해진 거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해요.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직업 교육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검소한 결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해요. 정부에서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제도도 대폭 확충되어야 해요. 기초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과 양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 변화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연자분께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나이 제한이 있긴 하지만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학교 급식실, 마트 등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 활동도 고려해 볼 만해요. 요즘은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온라인 일자리들이 많아졌어요. 단순한 데이터 입력부터 상품 후기 작성, 설문조사 참여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또한 보유하고 계신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관련 분야에서 상담이나 지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재능 기부나 품앗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더라도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넓힐 수 있어요. 지역사회의 각종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해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건강관리, 취미활동, 사회 참여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세요. 부부가 함께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서운하고 실망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도 부모 나름의 삶이 있고 자녀도 자녀 나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손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더라도 할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 경험, 지혜, 따뜻한 관심과 사랑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들이나 지금 자녀 교육으로 고민하고 있는 젊은 부모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자녀 사랑이 오히려 가족 전체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적절한 선을 그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젊은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맞춰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부모도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 때로는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의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각자의 상황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도와주되 자신들의 한계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부조와 협력의 가치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해요. 교육제도와 사회 문화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해요.
정부 정책도 현실을 반영해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 결혼 비용 절감, 노인 복지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식 변화입니다. 사연자분처럼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교훈이 되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연자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사랑의 씨앗이 언젠가는 꽃을 피울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사연자분과 아내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녀들도 부모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사연자분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과 깨달음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자녀 사랑은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일까요?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조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젊은 부모님들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균형 잡힌 자녀 사랑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희망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